64쪽인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글쎄, 제가 통계를 처음 배웠을 때를 조금 떠올려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다 계산이고 다 그냥 정의에 입각해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수학에 불과한데, 처음에 왜 어렵다라고 느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그냥 용어가 조금 생소해요. 일단 첫 번째로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 되게 그 용어들이 되게 그 생소한 용어들이 되게 쏟아져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용어를 조금 받아들이는데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되고, 아 그냥 이런 거구나, 아 그냥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용어가 뜻하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막 계산이 조금 많아. 네, 자잘자잘한 조금 계산이 많기 때문에 계산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계산이 들어가는지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 교재 맞춰서 좀 진행할게요. 일단 64페이지 먼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처음부터 조금 생소한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 확률 변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건데, 그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확률 변수. 얘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기에 이제 그 불투체로 되어 있고 뭐 색칠도 되어 있는데 뭐 주저리 써 있습니다. 주저리 써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처음에 도입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용어를 조금씩 도입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얼른 들어오세요. 네, 중간고사 잘 봤니? 잘 못 봤어? 90점 미만 혹시 있어? 좀 그런가? 공개처형인 것 같아. 90점 이상. 훌륭합니다. 너 아니야? 90점 이상이죠?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죠. 2학년 2학기 대비했을 때 기억나요? 그때보다 3학년 1학기 느낌은 어때? 더 쉬운 거 같지? 맞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작년 2학년 2학기 때 진짜 쇠 빠지게 그냥 준비하고 막 4주 동안 했잖아, 우리 같이 시험 대비. 훨씬 쉬운 거 같아, 진짜. 얼른 들어오세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을 좀 적고 있어요. 수치 같은 것들을 적고 있고, CPT도 이런 것들을 적고 있는 상황이고, 몇 명 거를 둘레였어? 7. 3개만 더 추가할게. 이런 느낌을 좀 내볼게. 10개의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한 거냐면, 자, 10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한 거야. 망했죠. 2명은 10점이고요. 10점 맞으려면 5점짜리를 2개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점은 몇 명이야? 그냥 3명 되지, 그치? 카운팅? 5명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30점 맞으려면 3명이 나지. 이렇게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통계이기 때문에 자료로부터 뭔가를 왜 좀 점수가 좀 너무 낮나? 30점 만점일 수도 있죠. 오! 그런 마인드 좋아. 야, 근데 그래도 30점 만점이어도 얘네들은 그냥 접신을 풀어보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개의 자료로부터 좀 출발을 할게요. 알겠죠? 10명을 조사한 건데, 너 수학 점수 몇 점이야? 10점. 몇 점이야? 10점.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죠? 10개의 자료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런 자료의 수치 하나하나를 확률, 통계 부분에서는 얘를 부르는 말들이 있었어요. 뭐였지? 조금 다른데? 맞는 것 같은데? 변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거를 기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변량. 이런 변량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첫 번째, 확률 변수를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변량이랑 똑같은 이치야. 알겠지?
확률 변수는 정확하게 별량이라는 용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지만 이 별량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확장한 게 확률 변수예요. 알겠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처음에 그냥 스무스하게 조금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 정도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확률 분포 표라는 걸 작성하는데, 그 밑에 이제 보여지는 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재 기준으로는 64페이지에 가운데 박스에 x 들어가 있고 여기에 p에 x는 스몰 x 이렇게 된 표가 하나 보일 거야. 그 표가 확률 분포 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작성을 이렇게 할 거예요. 밑에 쪽에다가 그 도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거는 이제 중학교 통계 용어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도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률 분포 표에서는요. 그래서 x 확률 변수의 값들과 그 x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들만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도수라고 표현한 거는 일단은 도입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도수라고 적은 거고요. 도수 한번 말해볼까? 일단 x 값들이 될 수 있는 것들,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것들, 다른 말 별량 x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몇 점, 몇 점이지? 그렇지. 될 수 있는 것들은 10점, 20점, 30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10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반에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문제를 읽고 이 확률 변수 x, 즉 별량들이 될 수 있는 값들이 뭘지를 일단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요. 문제 풀면서 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네들이 직접 문제를 읽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별량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떠올린다가 일단 첫 번째 스텝입니다. 별량 값들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걸 스스로 떠올리고 작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각각에 맞는 그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도수를 먼저 생각을 해. 도수. 자, 10점은 몇 명이에요? 2명, 그리고 5명이고 3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총합이 몇 명이죠? 10명.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 P의 의미는 말 그대로예요. 확률이에요. 확률. 알겠죠?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총 10명 중에서 10명한테 공면을 씌우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누구누군지를 모르잖아. 근데 이제 머리를 딱 치는 거야. 이렇게 10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작업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애를 머리를 탁 쳤을 때 10점이라고 말할 확률은 몇일까? 10명 중에 몇 명이니까? 그렇죠. 5분의 1, 이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그 다음에 툭 쳤는데 20점 이렇게 대답했어. 그럴 확률이 2분의 1인 거죠. 그 다음 툭 쳤는데 30점 이렇게 몇 분의? 10분의 3 정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박스 쳐져 있는 이 네모 박스 부분이, 자, 수학에서는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확률 분포표.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확률 분포표에서는 확률의 총합이 항상 몇이다? 그렇지. 자, 이거는 중등 개념에서도 배우는 개념이에요. 확률 총합이 무조건 1입니다. 자, 1 나오게끔 세팅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이 들어가 있고 여기 미지수가 딱 박혀 있어. 이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뭘 풀어야 돼? 이 개념을 사용하셔야 돼. 확률의 총합이 1이다를 통해서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1이다를 처리해서 이 미지수 값을 구합니다. 이 작업을 몇 번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미지수 들어가는 게 a제곱 이런 게 들어가면 당연히 몇 차 방정식을 풀게 돼 있어? 그죠? 2차 방정식을 풀게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a 값을 이제 미지수 값을 도출해서 여기 있는 값을 일단 빈칸을 채우고 출발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흐름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 알겠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확률 5분의 1, 2분의 1, 10분의 3이라고 쓴 것들의 확률은 일단은 확률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그 종류가 되게 많았었잖아. 많았던 걸로 기억하죠. 첫 번째 가장 흔한 거는 수학적 확률이고요. 제가 세 가지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수확률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 첫 번째 수학적 확률, 확률 종류가.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 번 반복해서 그 통계치를 내는 통계적 확률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화살을 500번 쏜 거죠. 활 아프겠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었고,
그 마지막 거 기억합니까? 조건부 말고. 그렇죠. 기하적 확률. 세 가지. 자, 수학에서는 그 세 가지 확률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확률 중에 지금 내가 쓴 이 부분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니? 첫 번째 수학적 확률입니다. 알겠죠? 철저하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확률 분포표에서 다루는 이제 확률은 일단 수학적 확률이 되고요. 제가 이걸 구별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만난 확률 종류는 두 개야.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이고 두 번째는 기하적 확률입니다. 알겠죠?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도입하는 거를 일단은 지금 수학적 확률을 통해서 도입을 한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기하적 확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 확률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나?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볼 건데 그 첫 번째 작업은 계산하는 방법부터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64페이지에 나온 그 개념들은 제가 이미 다 설명한 거예요. 그 이 x들의 분포를 보는 것들을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그거를 표로 작성하면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거고 이걸 그래프로 옮기면 너희들 교재 기준으로 확률 분포표의 오른쪽에 그림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64페이지에 그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죠? 막대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거를 확률 분포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일단 도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계산을 먼저 할 건데 교재가 조금 이렇게 순서가 조금 뒤집어져 있어.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뭐 이상 확률 변수라는 용어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상 확률 변수부터 조금 설명 더 드릴게요. 알겠지? 첫 번째, 그 너네들이 보고 있는 이 확률 변수가 이상 확률 변수입니다. 다시 여기 봐봐. 이런 변수들이 이상 확률 변수예요. 근데 이산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네들이 일단 비교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용어야. 이산과 연속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너네 지금 과정 어디지? 대수. 여기 대수고 그 다음에 미적수 대수돼요? 일단 설명 좀 해볼게요. 알겠죠? 그 수학에서 말하는 이산과 연속의 차이는 뭐냐면 이산은 1, 2, 3, 4 카운팅이 가능한 변수들을 이산적 변수라고 부릅니다. 카운팅이 가능한 거, 정수, 자연수 이런 것들. 그럼 연속적 변량은 뭐냐? 실수가 연속적인 변량이에요. 실수 같은 것들은 카운팅을 할 수가 없잖아. 몇 개 막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속적이라고 하는데 흔히 연속적 변량 중에 가장 흔한 건 시간이에요. 너네 시계를 봐봐. 이것도 진짜 웃긴데 시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움직여. 그럼 갑자기 0분이 됐다가 갑자기 뿅 하면서 1분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초가 흐르잖아. 근데 저 아날로그 시계는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연속적 변량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실제로는 어떻게 가야지 맞는 거야? 그렇지, 계속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라고, 원래 시계는. 그치? 그래서 뭔가 카운팅이 불가능하고 연속적으로 흐르는 약간 그런 변량들은 우리가 연속적 변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차이는 뭐냐면 너희들 대수 과정에서 배웠던 시그마는 변수 n이 1부터 n까지라고 표현을 하면 이 1부터 n까지의 변수들이 어떻게 흘러가죠? 1, 2, 3, 4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시그마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대표적인 이산적 변량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비교했을 때 연속적 변량은 뭘까? 리미트 비슷해.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그 a로 보내는 그 작업들이 연속적 변량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응하는 연속적 변량은 인테그랄이에요. 됐지? 인테그랄입니다. 똑같은 썸이에요. 썸. 얘도 썸 타는 게 아니라 썸 무슨 뜻이지? 얘도 합을 의미합니다. a부터 b까지 합. 근데 a부터 b까지 인테그랄은 더할 때 어떻게 더하죠? 주르륵 연속적으로 주르륵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 하나하나를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그래서 변량의 차이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 지금 그럼 내가 사용하는 이 확률 변수는 이산적 변량에 해당하는 거야? 연속적 변량에 해당하는 거야? 카운팅이 가능하잖아요. 카운팅이 가능하니까 이산적 변량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차이 알겠어요? 일단 느낌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는 첫 번째 얘부터 도입하는 거예요. 얘부터 확률 변수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산적 변량부터 조금 도입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값들이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쓸 수 있을 때, 카운팅이 가능할 때 이러한 확률 변수, 별량 이런 것들을 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용어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알겠지? 어려운 용어는 아니야.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 자, 이산 확률 변수와 뒤에 가면 연속 확률 변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종류는 두 가지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지금은 얘 하고 있죠.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활용하는 그 확률을 구할 때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메커니즘이 우리가 기존에 구하던 확률의 방식과 똑같아요. 뭐지? 전체분의 해당 개수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게 정확하게 거기서 말하고 있는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산적 확률 변수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사용하는 확률 질량 함수이고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 자, 여기서 사용하는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용어는 연속적 별량에서는 다른 용어로 활용돼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 확률을 구하는 메커니즘의 함수를 말하는 용어야. 알겠지?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어떤 확률을 뱉어내게끔 하는 함수의 역할을 하는 애가 확률 질량 함수고요. 그거 연속적 확률 변수로 바뀌게 되면 이것도 용어가 바뀌어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용어들이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거기 메커니즘을 보면은 뭐 밑에 뭐 예제가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얘를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될 수 있는 값들이 세 가지 값밖에 없죠. 지금 5분의 1, 2분의 1, 10분의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률이 될 수 있는 게 5분의 1 또는 2분의 1 또는 10분의 3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이 x가 얘가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이제 이 x 값들이 될 수 있는 게 10, 20, 3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x 값들인데 x가 만약에 이제 이게 별량이야. 다른 말로 확률 변수. 알겠지? 자, 이것들이 자 10일 때는 그 확률이 5분의 1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x 값이 20, 20이 되면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0이 되는 확률은 10분의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뭘 표현한 거냐면 이게 지금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됐죠? 별거 아니죠? 그냥 느낌은. 그치?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확률 분포표를 확인하면서도 우리가 체크를 했고요. 자,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1번은 특이사항이 없어요. 1번은 자, 1번에서 나온 성질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PI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잘 봐. 자, 첫 번째 거를 P1, 두 번째 거를 P2, 세 번째 거를 P3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PI라고 써져 있는 거는 I가 수열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1, 2, 3 아래 첨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그냥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률은 당연히 0 이상 몇 이하일까? 반드시 1 이하 이 사이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가 문제 풀이 때 진짜 많이 활용하죠. 맞죠? 확률의 총합은 얼마나? 그렇지. 이 확률을 전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연산이에요. 알겠죠? 자, 이거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네, 이런 얘기야. 그 앞으로 이 이제 요 용어를 조금 설명드릴게. 이제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의 이제 메커니즘인데 여기가 P 괄호 이렇게 들어가. 근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P 괄호가 들어가고 이제 변수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i 이상 x, j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표현이 보통.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이거 나중에 숫자들 구체적인 숫자들로 주어질 거거든. 2, 3 이런 식으로. 알겠지? 여기는 이제 변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률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확률 변수들. 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얘네들은 확률 변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20, 30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20 이상, 30 이하.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20 이상, 30 이하는 뭐밖에 없어? 분량이 20하고 30밖에 없죠. 그럼 20일 확률과 30일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거 이상, 이거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명령어야. 알겠지? 그래서 xi부터 xj까지 확률들을 다 구해서 더해달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느낌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다 합으로 처리를 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제에서 이 확률 부호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 이상 20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점수가 10인 것의 확률과 점수가 20인 것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돼. 그걸 구해달라는 명령을. 알겠지? 따라서 자, 이거 x가 확률 변수가 10일 확률을 구하시고 더하기 확률 변수가 20일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해당 문제에서는 얘가 얼마예요? 5분의 1. 오케이. 자, 얘가 얼마예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그렇죠. 10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여사건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10 이상 20 이하의 확률은 1에서 뭘 빼면 될까? 그렇죠. 30인 경우를 빼도 똑같은 정답이 나와요. 따라서 1 빼기 10분의 3을 갖다가 계산하더라도 10분의 7이 나오죠.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는 게 이게 조건이야. 근데 이 조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렇게 닫아볼게요. 이렇게 닫아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풀면 되거든요. 이 조건을 어떻게 풀려요? 그렇죠. 이렇게 풀리는 것 같지? 그러면 x는 20 또는 뭐 나와요? x는 10. 그럴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얘는 정확하게 똑같은 거야. 얘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같은 말 20일 확률과 10일 확률을 더해달라. 이렇게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상한 거 있으면은 그 우리 반 애들은 제가 이상하게 쓰면은 칠판에다가 침 뱉거든. 이렇게 이상한 거 있으면 침 뱉어. 알겠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조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조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명령을. 알겠지? 뭐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까지가 일단 그 도입 과정이에요. 도입 과정이고 밑에 문제 중에 특별히 뭐 연습해볼 만한 문제가 자 365번 잠깐만 볼게요. 쉬운 거거든요. 365번 잠깐만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요. 그럴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지는데 2번 던져서 그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확률 부호표를 작성한다고 치면요. x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확률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뭐였지? 라고 떠올리시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일단 이 별량들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가능한 것들. 그러면 주사위를 2번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잖아요. 그럼 횟수가 안 나올 수 있겠지. 0 가능하고 또 한 번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해서 집어 넣어 주셔야 각각에 맞는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스텝. 자, 두 번째 스텝은 두 번을 던진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되셨죠? 이제 확률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안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3의 배수는 주사위 중에서는 3하고 6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 던지는 거니까 첫 번째에서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얼마라고 쓰면 돼? 4니까 3분의 2.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첫 번째를 던진 다음에 연달아 잇따라 두 번째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500법칙으로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2분의 얼마? 4.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확률 계산을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황마다. 그치? 그래서 앞에서 배운 그 확률의 개념들이 그대로 쓰입니다. 알겠죠? 뭐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거라든지 주사위를 2개를 던지는 행위, 그런 것들. 자, 두 번째. 그 다음은 이제 선택이야. 예를 들어서 저라면 여기를 먼저 구해요. 여기를 먼저 구해서 총합이 1이니까 1에서 나머지 것들을 빼서 가운데를 구하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두 번 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몇 분의 몇 확률이? 9분의 1 확률. 그럼 전체 얘네 두 개 더하면 9분의 5거든. 그럼 1에서 9분의 5를 빼면 얼마야? 9분의 4. 다시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총합은 항상 1이 되도록 세팅을 해달라라는 뜻. 그래서 여기가 끝에가 보통 합계가 들어가요. 합계는 여기가 무조건 1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성한 거를 문제를 읽고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1번, 2번, 3번은 원래 너네들이 따라야 될 스텝을 얘기하는 거야. 1번 스텝, 2번 스텝, 3번 스텝. 그래서 확률 분포표 문제 푸실 때 이 스텝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x가 될 수 있는 값들부터 도출하고 거기 그 값들마다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울지 말고 넘어갈게요. 그 오른쪽 페이지 65쪽에 그 369번 쪽 369번 쪽 A, B 값 찾아볼까? 자, A, B. 자, 첫 번째 B는 무조건 몇이야? 1. 그래서 총합은 1이 된다를 통해서 A 값을 도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나머지 합을 갖다가 빼시면 돼요. A 값 도출하시면 8분의 1 나와요. 두 번째, 거기에서 0 또는 확률 변수 x가 2가 되는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0이랑 2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합집합, 됐지?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0에 대한 확률이 4분의 1이고 더하기 2에 대한 확률이 8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정답은 8분의 3 이렇게 작성. 자, 확률 변수가 x가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은 얼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1하고 2밖에 없기 때문에 1, 2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니까 4분의 1 나오죠. 이거 지울게요. 자, 확률 변수가 1 이하일 확률은 같은 게 뭐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1하고 2죠. 그럼 뭘 구해서 1에서 빼? 얘를 1에서 빼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 이해된다 지금? 얘랑 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빼면 된다. 그래서 9분의 8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구나. 미안. 1, 2하니까 두 개 그냥 더할게요. 0하고 1이니까 얘도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를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어서 8분의 3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뭐지? 365번이었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373번은 이 녀석의 반대야, 그치? 이 녀석의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1에서 8분의 3을 빼서 8분의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때? 좀 이렇게 용어만 좀 어렵긴 사실 별거 아니죠, 그냥? 자, 이런 느낌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끝났는데요. 그 넘기니까 바로 나오는 게 연속 확률 변수거든. 근데 연속 확률 변수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5-4번 박스 보면요.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그 너희들 통계에서 평균, 분산 이런 거 다 배웠죠.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 맞지? 이런 거 다 배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조금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알겠죠? 근데 거기 기대값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또 같은 말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 계산은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이 총합을
변수 n으로 나눴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명 정수의 총합을 다 구한 다음에 몇 명으로 나눠? 10명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계산했던 평균. 계산 방식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알겠죠? 계산 방식을 조금 바꿀 거고, 통계에서는 평균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라는 거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관점만 조금 바꾸는 거거든. 관점 바뀌는 것만 조금 한 번만 이해해 볼게요. 봐봐. 자, 기존의 평균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됐냐면 이 각각의 변량들을 다 더했어. 맞아요? 맞아요. 10 더하기 일일이 써볼게. 조금 줄일게. 20은 많으니까. 더하기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이게 총합이었죠? 이걸 몇으로 나눠요? 그렇죠. 10으로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기존의 평균 계산 방식이죠. 근데 이 계산 방식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잘 봐. 항을 분리하는데, 항들을 각각을 분리하는데 점수별로 끊어서 분리할 거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서 항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잘 봐. 자, 그러면 10 곱하기 10이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10분의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이렇게를 이렇게 쓴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20 곱하기 10분의 20은 몇 개? 5개. 이렇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건지 관점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더하기. 자, 10분의 30 곱하기 10분의 30점 몇 점? 몇 개? 3개. 이렇게 쓰게 되면 기존의 평균 계산 방식은 얘랑 같은 결과를 내놓죠. 어차피 내가 이거를 관점을 바꾼 거니까. 근데 이 각각이 해당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게 첫 번째, 이게 x1. 이해해야 돼. 자, 이게 앞에 게 x1, 이게 x2, 이게 x3. 그럼 뒤에 나오는 게 얘가 뭘까? 그렇지, 확률입니다. 오케이. 확률입니다. 그래서 p1, p2, p3. 그러면 봐봐. 확률 분포 표를 딱 보면 어떻게 계산하면 평균이 나와? 2개 곱해 더해, 2개 곱해 더해, 2개 곱해. 그치? 괜찮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평균을 바로 구하는 방법은 2개 곱한 것들끼리 더한다. 이렇게 하시면 평균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존의 이제 평균 계산 방식을 관점만 좀 바꾼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 따라서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자, 여기 지울게. 자, 1번 첫 번째부터 용어부터 좀 가겠습니다. 평균은, 자, 용어로는 이렇게 써요. 영어로 읽을 때는 expectation이라고 읽는데 대충 그냥 갈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는 거. 자, 얘는 expectation x 이렇게 읽습니다. 자, 얘는 평균이에요. 평균 계산하는 방법은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죠? 괜찮을까요?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 일단은 첫 번째 관점은 요거. 평균은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분산은 원래 정의가 뭐더라? 분산은 이렇게 써. 그 봐봐, 읽어봐. 분산 이렇게 읽어지죠? 그래서 분산은 VX라고 씁니다. 됐어? 그냥 그렇다고 해. 정의가 뭐더라? 이거는 수학에서 정의가 따로 있어. 분산. 편차 제곱에 뭐? 평균입니다. 자,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건 중등과정. 중등통계 됐지? 그대로 사용하는 거 됐지? 자, 평균 맞지? 뭐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 편차는 뭐지? 별량에서 뭘 빼는 거지? 평균을 빼는 겁니다. 평균은 보통 수학에서 n을 써요. 그래서 여기가 별량이고 여기가 평균입니다.
이게 편차입니다. 괜찮을까? 그거를 제곱한 게 편차 제곱이야. 됐지? 그것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됐어요? 형식적인 거야. 알겠지? 쫄지 말고. 거기 보시면 거기는 증명 다 나와 있긴 해. 여기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x-m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은요, 이 m은 얘랑 같은 용어야. 그렇지? 기대값, 평균 같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m이라고 쓰기도 해요. 됐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전개 안에 걸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괜찮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풀려면 그 평균에 대한 어떤 공식 같은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 밑에 잠깐만 보고 내려올게.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상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마지막 거 3번 나와 있는 내용들 갖다가 잠깐만 볼게요. 거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공식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이거 뜻 뭐냐면요. 얘가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x는 확률 변수예요. 별량들이야. 여기서 말하는 건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을 말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 별량들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부분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의 평균은 어떻게 바뀌냐 이런 뜻이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 아래 밑에 예라고 써져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은 그냥 계산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증명하는 거는 조금 그렇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별량들의 a배를 한 다음에 b를 더해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이게 풀리냐면 a 곱하기 평균 더하기 b 이렇게 풀리거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결과이긴 해. 사실은 당연한 결과이긴 해. 왜냐하면 별량들의 a배가 되면 총합 부분에서 다 뭐가 되는 거지? 다 a배가 되는 거 이해되지? 여기 부분에서 여기도 a배가 되고 여기도 a배가 되고 이렇게 다 이해되지? 거기다가 b를 더하게 되면 이 별량들의 각각의 값에 다 b가 더해지게 돼요. 이렇게 그걸 다시 10으로 나누는 행동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나왔던 평균에다가 그냥 a배가 되고 거기다가 b를 더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놓는다 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평균이라는 거는 원래 계산 방식상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 x1, x2, x3 부분이 확률 변수 x인데 이 부분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한들 그 계산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별량에다가 만약에 내가 얘를 통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배를 하고 1을 더하잖아.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이 별량들에다가 2배가 되고 플러스 1이 된다거든요. 그러면 2x1 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별량 부분이. 그리고 확률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확률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야. 더하기 2x2 더하기 1 p2 더하기 2x3 더하기 1 p3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갖다가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전개를 다 한 다음에 푸는 거야. 근데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 2x1 p1 이렇게 나오죠. 2x2 p2 이렇게 나오죠. 2x3 p3 이렇게 나오죠. 2로 묶어. 지금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P1 더하기 P2 더하기 P3인데 확률의 총합은 얼마니까? 1이니까 둘이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를 지금 EX라고 써버리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이렇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식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거를 사용해서 얘를 계산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걸 뺄 때 어떻게 빼냐면 이렇게 빼는 거야. 근데 뺄 때 여기까지는 그냥 변수가 이렇게 빠져요. 그냥 익스펙테이션으로 빠져 그냥.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건 얘는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얘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m 스펙테이션 x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럼 뒤쪽에 이 m제곱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가 아니야? 얘는 확률 변수가 아니죠? 얘는 그냥 상수죠? 변수가 아니라. 그지? 그럴 때는 m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럴 때는 그냥 상수로 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상수가 그냥 빠졌죠? 이렇게 똑같이 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m제곱으로 빠져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잘 봐. 여기를 잘 봐. 여기 앞에는, 여기는 정리할 게 없어. 여기는 더 이상 정리할 우리가 방법이 없고요. 여기 뒤에를 좀 정리해 볼게요. 얘랑 같은 용어가 뭐라 그랬어? 이거 뭐라고? 개념 뭐라고? 평균. 평균은 뭐로 쓰기도 한다고? 그렇지. m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죠. 그 m. 그럼 마이너스 2m 제곱 맞아요? 거기다가 m 제곱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 그렇지. 마이너스 m 제곱 맞아. 그리고 이 m 제곱을 이 m을 다시 expectation으로 쓰면 이렇게 바뀌죠? 외우셔야 됩니다. 분산 공식이에요. 자, 외우셔야 돼. 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쉽지가 않다, 그지? 자, 분산은 정의는 얘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의를 보통 쓰진 않습니다. 부등수학에서는. 분산을 구할 때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해요. 알겠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러. 자, 구하는 방법은 제가 일단은 예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앞에를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러.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뒤에를 뭐라고 부를까? 평균의 제곱.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화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분산은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줄여서 제평평제라고 불러. 자, 제평평제 씁니다. 알겠죠? 뭐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제평평제. 분산은 제평평제를 씁니다. 알겠죠? 이게 예전에 어디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산 문제 중에 제평평제를 쓰는 문제가 기출이 된 적이 있어. 중학교 시험에서. 알겠지? 근데 숫자 손곱 중인가 그래요. 숫자가 개더럽게 나왔거든. 근데 숫자가 더럽게 나왔는데 제평평제라는 의도대로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뭘 쓰면 어려워? 편차제곱의 평균을 쓰면 답이 안 나와. 나오긴 나와. 근데 이제 푸는데 40분 정도 걸려. 시험 시간이 몇 분이지? 그거 한 문제 받고 아까 얘처럼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 엄마 이거 풀었어! 근데 10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너네들 얘는 알겠지? 얘는 평균은 그냥 구해가지고 제곱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x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x제곱의 평균 얘는 뭐냐면 봐봐 이걸로 설명해 줄게. 평균은 그냥 이거지. x제곱의 평균은 뭐냐면 별량들이 x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따라서 얘를 구한다라고 치면 이 부분만 제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x1 제곱 p1, x2 제곱 p2, x3 제곱 p3 이렇게 구하는 게 제곱의 평균. 어떻게 한다고? 여기 10, 20, 30 있지? 이것들을 그냥 제곱해. 100, 400, 900 이렇게 되지? 그리고 별량과 확률을 곱하고 별량과 확률을 곱하고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이게 평균이었지? 그럼 계산 어떻게 들어가요? 이 문제에서요.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 2개 곱하면 얼마야? 20 더하기 2개 곱하면 얼마야? 200 더하기 2개 곱하면 90, 270이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470, 490 나오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아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였지?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 이거는 expectation x죠. 나가고 2 더하기 10 더하기 9니까 2 더하기 10 더하기 9지 21. 그럼 평균은 21이야. 그지? 제곱의 평균은 얼마야? 490이지.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빼요. 이 문제에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인 490에서 얘는 490에서 뭘 빼요? 평균의
평균 이거 어디 있어? 21이지. 이것의 제곱을 빼면 얘 제곱하면 얼마야? 21. 441 맞지? 이렇게 빼면 돼.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49 나오죠. 이게 분산입니다. 괜찮을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뭘까? 표준 편차인 거야. 알겠지? 됐어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인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분산은 자, 분산 구했더니 49 나왔어요. 분산 어떻게 구했어요? 재평평제로 구했습니다. 앞으로 너네들이 해야 될 거야. 알겠지? 분산 구할 때. 그 다음에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예요. 따로 표준 편차인데 기호로 쓸 때는 시그마 써요. 시그마. 이거 아니고 소문자로 써요. 이렇게. 시그마 x 이렇게 써요. 이거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루트 분산. 그래서 7. 표준 편차 7 나오는 거야. 괜찮아? 여태까지 한 거 지금 괜찮아요? 지금 이런 계산들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제 말은. 따라서 이 과정은 제가 그냥 증명해드린 거고요. 정의를 통해서 정리 이렇게 간 거야. 알겠지? 정의를 증명해서 줄로 정리. 됐지? 이렇게. 그래서 분산 계산하실 때는 재평평제를 쓰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가 조금 기본기입니다. 여기서는. 알겠지? 요 정도가 조금 기본기. 저기 그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n제곱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죠.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평균에 앞에 곱해져 있는 걸로 바뀌고 상수는 그냥 빠져.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수잖아.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 붙은 거고요. 그리고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앞으로 뺀 거고. 아 x제곱도 똑같이. 그렇죠. x제곱도 변수죠.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상수는 그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거기 자 시그마 부분은 루트 분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 더 보여줄 거 두 개 더 남았거든요. 그 이거는 제가 그냥 일일이 보여드렸고, 그죠? 이건 일일이 다 보여드렸고, 거기 두 번째 2번에 보면 이 분산 ax 더하기 b 요 파트 있을 겁니다. 요 파트 거기 보시면 분산이 빠지는 건 조금 독특해요. 그 분산 빠지는 건 조금 독특한데 글쎄 그냥 재평평제 그냥 쓸까? 뭐 정의로 보여드리기 조금 애매하고 그 요거 분산 빼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분산. 근데 분산은 이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그냥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가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을 제곱한 거에 평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섭할 것 같은데. 자, 해볼게 한번.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거는 제곱의 평균. 이거 자체가 새로운 변수가 돼서 그게 제곱이 된 거죠. 잘 안 보이면 이걸 y라고 치환해서 가도 돼. 알겠지? 자,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죠?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요. 이렇게. 됐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안쪽의 변수를 이제 일일이 다 풀어줘. 완전 제곱식을 사용해서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쪽은 어떻게 가요? 뒤쪽은 얘는 이미 너희들이 계산해봤잖아. 얘는 a의 expectation x 플러스 b로 빠지고 그걸 완전 제곱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 expectation 빼는 방법은 변수 앞에 있는 애는 그냥 평균 앞에 곱해져 있는 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 x 앞에 2ab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플러스 2ab expectation x 이렇게 빼면 되고 상수는 그냥 빠져. 그치?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빠져. 여기가 됐어? 그 다음에 이 뒤에 걸 빼는 건 이건 그냥 완전 제곱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빼기 a제곱 expectation x 제곱이야. a제곱 expectation x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2ab니까 마이너스 2ab expectation x 이렇게 빠지고요. 빼기 b제곱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거되는 게 보이거든? 그렇죠. 누구랑 누가 소거되지? 여기 소거돼. 그치? 그 다음에 어디 소거돼? b제곱 소거되고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둘 다 공통인수를 포함합니다. 뭐로 묶어요? 그렇죠. a제곱으로 묶어보는 거야. 그래서 a제곱을 묶으면 여기 가운데가 expectation x제곱 빼기 expectation x의 제곱. 그럼 이거는 제평평제지. 이거 자체가 뭐야? 분산입니다. 그래서 a제곱 분산으로 빠집니다.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 어떻게 빠지냐면 결론적으로는요. 만약에 변수에다가 a배가 되고 b가 더해진다 라고 했을 때 분산은 그냥 a제곱 분산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렇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것도 그냥 예제를 통해서 계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그냥 요거는 형식적인 증명 과정이니까 그냥 보고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구나. 계산은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는 쉬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지. 그래서 표준 편차를 빼는 것의 이제 식은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지? 그래서 루트의 자 a제곱 분산인데 이건데 맞지? 이건데 원래 루트의 a제곱은 뺄 때 절대값 a로 빠집니다. 그죠? 수학에서는 루트 vx 이렇게 되고요. 자 앞에는 절대값 a로 처리되고 루트 분산은 다시 시그마 x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자 됐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쓰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거기 문제 중에 쓸만한 거 있나? 뒤쪽에 그 연속 확률 변수 들어가기 전에 뒤쪽 그 유형으로 넘어가서 유형 설명 먼저 합시다. 그 방금 설명해줬던 부분 있잖아요. 요거 적용하는 문제가 유형 7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유형 7번 잠깐만 볼게요. 유형 7번의 문제는 408번 문제입니다. 자, 계산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 확률 분포표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률 분포표 보시고요. 0, 1, 2, 3, 0, 1, 2, 3이고 그 각각의 확률은 자, 첫 번째부터 5분의 2, 10분의 3, 자, 5분의 1, A 총합은 무조건 1입니다. 됐죠? 일단 A 값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X의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문제예요. 다 구할 거예요. 알겠죠? 순서대로. 자, 첫 번째 A 값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확률의 총합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요 식을 갖다 풀어주시면 되고 10 곱해서 그냥 가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0A가 10 된다고 처리를 하시고 자 10A 값이 자 여기서 9가 넘어가니까 1이 되고요. A 값은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10분의 1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스텝.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expectation x 구한다. 자, 얘 구할게요.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곱해서 곱한 것들끼리 더한다. 이렇게 들어가. 따라서 0 곱하기 얘는 0이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치만 쓸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자, 더하기. 자, 1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평균이 나와요. 얘는 이제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자 앞에서부터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자 10분의 4, 10으로 통일하겠습니다. 10분의 3 더하기 4죠? 10분의 4 그 다음에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평균 1이지? 평균 값은 1 나옵니다. 자, 두 번째 expectation x제곱 갈게요. 자, 이거 구할게. 이거 구할 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변수들 제곱하면 돼. 0, 1, 4, 9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돼. 맞지? 평균 원래 그렇게 계산하기로 했죠. 자, 따라서 요 앞에 거 계산 안 할게요. 그냥 이거 한번 봤으니까 안 하고 자, 앞줄부터 자, 1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자 9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당겨주시면 x제곱 평균 나옵니다. 자 10분의 자 앞에서부터 3 더하기 8 더하기 9 계산하면 2 자
분산 구하죠. 분산. 자, 분산은 제평평제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가 뺀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은 2였고요. 자, 평균은 1이었기 때문에 1의 제곱이 빠져서 분산 1입니다. 분산 1이고, 자, 시그마 x. 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루트 1이어서 표준 편차도 1이야. 앞으로 너네들이 이 순서대로 보통 문제를 풀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괜찮죠? 한번 보여드렸고, 자, 변수값에다가 무언가를 곱했을 때는 어떻게 가냐면, 자, 유형 9번입니다. 416번. 자, 가볼게요. 자, 평균이 1이다. 자, 분산이 4다. 자, 이거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다음에 확률 변수를 고려하자. y를 주는데 ax 플러스 b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건이 이 녀석의 평균이 현재 마이너스 2고 분산이 얼마나? 분산이 36이다. 자, a 값은 양수로 지정하고 나는 a-b 찾을 거야. 이렇게 들어갈게. 자, 따라서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자, a 곱하기 expectation 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이므로 얘가 지금 1이거든요. 맞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 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분산 조건으로부터 자, a제곱 분산이 자, 36인데 분산이 지금 4거든요. 얘가 따라서 얘가 9여야 돼서 a는 양수니까 3으로 결정. 자, a가 3이면 자, a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결정. 자, a에서 b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8.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됐죠? 기능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서 연습을 자꾸 해봐야 이게 조금 손에 익겠죠. 아직 손에 안 익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유형 10번까지 좀 체크하겠습니다. 유형 10번까지 체크해드릴게요. 420번이고요. 이번에는 자, 이거는 그냥 평균과 분산을 그냥 부과했을 때 너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 였다면 유형 지금 10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저런 것들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확률 분포표를 그냥 들이밀어요. 내가 확률 분포표를 줄 테니까 너가 여기서 평균 분산 뽑아서 적용해봐. 약간 이런 문제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확률 분포표 나와 있습니다. 0, 1, 2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밑에 확률이에요. 0일 때는 A가 뭐 찾아야겠네. 자, 5분의 2, 자, A 확률 확인입니다. A 값부터 먼저 찾죠. 이렇게가 1이어야 되죠. 그렇지? 그러면 2A가 얼마여야 돼? 합이고 5분의 3이어야 되고, 따라서 A 값은 10분의 3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 값 일단 도출하시고요. 10분의 3, 10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구하는 게 뭐 표준 편차까지 가네. 구해야죠. 자, expectation x 구할게요. 기대값 평균입니다. 평균은 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10분의 4 더하기 6 10분의 10이죠? 1입니다. 1 계산하면 1. 자, expectation x제곱 구할게요. x제곱은 별량들을 미리 제곱을 해놔. 이렇게. 따라서 0 곱해지는 건 계산 안 하겠습니다. 1 곱하기 자, 5분의 2 더하기 자, 4 곱하기 10분의 3.
6분의 4 더하기 12죠? 16. 약분해서 5분의 8로 갈게요. 이렇게. 자, 분산도 할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5분의 8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이렇게요. 5분의 3. 괜찮죠? 일단은 예로부터 자, 분산 5x 플러스 3 구하겠습니다. 5x 플러스 3은 요 앞에가 제곱돼서 빠지고 vx 이렇게 빠지는 거죠. 분산. 자, 그런데 분산값이 5분의 3이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가 5가 약분이 되고 3이 곱해지는 거니까 15 나옵니다. 그래서 15 여기다가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시그마예요. 표준 편차 자 5x 플러스 3은 루트 15. 제가 굳이 이거 안 썼습니다. 시그마 5x 플러스 3이 절대값 5의 시그마 x가 된다는 거 굳이 안 썼어요. 뭐를 도출해서 루트를 씌웠죠? 분산을 도출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그냥 표준 편차로 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안 써요. 알겠죠? 저는 시그마 쪽까지 공식화해서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일단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분산까지만 공부해요. 입맛대로 하세요. 입맛대로. 너무 형식적이죠? 너무 형식적이고 공식화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계산입니다. 몇 번 해보셔야지 익숙해질 거고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유형 11번까지 체크해드려야 되나? 체크합시다. 11번. 제가 최대한 유형은 많이 조금 체크해드릴 거고 11번 갈게요. 이번에는 그 문제 상황을 읽고 확률을 직접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423번. 자, 423분에 1부터 8까지 자연수. 너는 이제 시험 때 이런 거 실수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사위가 정사면체 주사위인데 정사면체를 안 읽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주사위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들어가는 거야. 실수. 조심하셔야 되죠.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정팔면체 모양 주사위입니다. 던져요.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얘들아,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에서 8. 그렇죠. 1에서 8, 1, 2, 그릴게요. 8. 그리고 각각이 나올 확률은 다 똑같아. 몇 분의 1일까? 그렇지. 얘도 8분의 1, 얘도 8분의 1, 땡땡땡, 얘도 8분의 1. 너 대수 시그마 배웠니? 아직 안 배웠어? 큰일 났네. 그 시그마를 안 배우면 조금 불편한 게요. 원래 예전 교육 과정은 시그마를 배운 다음에 확통을 배우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확통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연산들 중에 시그마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변수가 8개라서. 해볼게. 자,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뭘 구하는 거야? 평균하고 분산 그냥 먼저 구할게요. 알겠죠? 차이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expectation x 구할게. 그래서 어떻게 될까? 1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8 곱하기 8분의 1 맞죠? 근데 얘는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8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8까지 합입니다. 자, 총 합은 8이고요. 등차 수열이에요. 맞죠? 등차가 1입니다. 근데 계산 어떻게 하죠? 9, 9, 9, 9 9사 36 9가 4세트 있어. 알겠지? 36이어서 8분의 36 이렇게 나와요. 2분의 9 약분하면 2분의 9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조금 빡세네. x제곱. 자, 변수들을 제곱하면은 1, 4, 9, 64까지. 근데 이거 k제곱이야. 알겠지? 자, 가볼게. 자, 1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가서 마지막은 64 곱하기 8분의 1인데 그것의 계산을 8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땡땡땡 64로 할 거고 이 부분이
시그마 K제곱이라는 거 보이지? 시그마 1부터 8까지 K제곱이라서 물론 너는 직접 계산해야 돼. 미안. I'm so sorry. 버달러미. 너는 계산해야 돼, 알겠지? 우리는 계산 도구가 있어. 도구가 있기 때문에 좀만 있으면 배우겠다. 그치? 계산 도구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자, 6분의 공식이었어요. 6분의. 자, 8 곱하기 9 곱하기 여기가 2n 플러스 1이야. 그렇지. 따라서 3 약분했고 지워주고 3 12 곱하기 17 14에 12 204 맞죠? 따라서 8분의 204 4로 나눠줄까요? 51 2분의 이렇게 됩니다. 번거롭고 귀찮죠? 계산이 많아 원래. 근데 이제 교훈은 뭐냐면 대수 과정에서 배웠던 어떤 연산이나 기존의 부분분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활용을 해줘야지 빨라. 알겠지? 분산으로 가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이 2분의 51 나왔고요. 2분의 51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평균 제곱이고 4분의 81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로 통분을 하시면 102에서 81이 빠지기 때문에 4분의 얼마 나와? 21 왜 이렇게 더럽지? 표준편차까지 안 내려가죠? 오케이. 자, 구하겠습니다. 자, 1번 expectation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의 expectation x 플러스 3이므로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구했던 게 2분의 9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9 플러스 3으로 계산해줘요.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고요.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이겠네. 두 번째 분산입니다. 분산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이 앞에 것만 제곱되는 거야. 그래서 4 분산. 자, 4 곱하기 자, 분산값 얼마였죠? 4분의 21이었기 때문에 분산은 21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6하고 21을 고르셔야 돼요. 5번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사실 이미 너무나도 그냥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방법대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약간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초반에 좀 잘 안 되는 게 사실 이 계산을 못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조금 생소하고 조금 짜증나. 뭐 작성하는 거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한다는 저 부분이 좀 초반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 부분만 좀 연습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거는 여기까지가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 그치? 아직 뭐 안 했지? 연속 확률 변수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5분 남았는데 연속 확률 변수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서 문제 풀다가 가는 거예요. 싫어? 싫으면 침 뱉어. 다 싫어. 그래도 여기가 조건부 확률보다는 나은 것 같아. 전 조건부 확률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 연속 확률 변수 한번 가보죠. 이것도 고민되네. 연속 확률 변수도 어떻게 이해시켜드려야 되나. 다시 그 머저리 10명 소환합니다. 아까 10점이 2명이었죠. 머저리라고 하면 안 되지. 조금 부족한 학생들 10명 소환할게요. 아까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많이 쳐가지고 좀 아픈 상태야. 알겠지? 확률과 자, 가볼게. 아까 작성했던 거 확률 분포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래프 쪽으로 조금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연속 확률 변수의 도입은
연속 확률 변수, 이거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 자체가 카운팅이 불가능해요. 카운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는 건 더욱더 불가능해요. 그렇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도입을 기존에 알고 있던 이산 확률 변수로부터 연속 확률 변수를 도입하겠습니다. 알겠죠? 연속 확률 변수의 도입은 기존에 계산했던 이산 확률 변수로부터 도입이 됩니다. 도입 한번 해볼게요. 뭔 소리예요, 저게? 연속 확률 변수 얘기할게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그 연속 확률 변수는 아이디어 자체가 기하적 확률 아이디어를 사용해요. 기하적 확률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를 시켜볼게. 알겠지?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 너네 그 인스타그램 하지?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눈팅 뭐 하잖아요. 다. 제 거 눈팅도 오시고 맞지? 인스타그램 말고 너네들 그 히스토그램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히스토그램 들어봤죠? 왜?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랑 좀 달라요, 그죠? 막대 그래프는 막대가 다 어떻게 돼 있어? 떨어져 있지.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돼 있지? 이 막대기가 붙어 있어 이렇게, 그지? 히스토그램을 한번 써볼게요. 그냥 라인을 맞춘 거야 그냥 개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조금 칸수를 한 칸 한 칸씩 나누니까 좀 멋이 없어. 몇 명이지? 2명?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한 칸은 1이고 지금 2칸이구나. 그죠? 그래서 10에 대한 부분이 2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20은 몇 명이야? 5명이지. 됐죠? 그 다음 30은? 3명.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애들이 있어. 정신병자 아닌데? 선생님 왜 욕해요? 자, 히스토그램입니다. 그죠? 근데 히스토그램은 잘 들어봐. 히스토그램 다음에 배우는 게 뭐더라? 뭐더라? 기억나? 꺾은선 아니에요? 도수 분포 다각형. 오케이. 도수 분포 다각형 배워요. 기억 하나도 안 나지? 그렇죠.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뭐의 넓이랑 같지? 그렇지.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맞죠? 이 넓이는 이 넓이랑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합동으로 설명하죠. 이 삼각형 쪼가리가 탁 떼서 여기로 딱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빨간 색깔로 둘러싸여져 있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생긴 거, 물론 에베레스트는 안 나왔어요. 가면 죽어. 거기 시체 널브러져 있잖아. 그치? 자, 넓이가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확률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잘 봐. 확률을 구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걸 구한다라고 쳐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냐면 기하적 확률로 뭔가 이걸 구하겠다라고 뭔가 생각을 관점을 바꾸면 전체 면적분의 빡큐 아니야. 전체 면적분의 뭘 구하게 되죠? 이 부분의 넓이만 쓰게 돼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야. 기하적 확률로 이걸 접근을 하는 거야. 이해될까? 네. 괜찮을까? 기하적 확률입니다. 기하적 확률. 이걸 기하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 아니고 기하적 확률로 접근을 하면 아마 이런 계산을 하게 될 거라는 뜻이야. 내 말은. 이해되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여기서 더 착안합니다. 여기서 더 발전시키는데 결국에는 이 기하적 확률이 계산이 될 때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전체 면적분의, 그치? 전면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전체 면적분의,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그 면적, A의 면적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기하적 확률이지. 그런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더 착안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냐면 만약에 읽어봐. if 무슨 뜻이야? 만약에 if라는 뜻이 만약이라면 무슨 말이야 그게? 개소리 한다 또 막 이러는 거지. 만약에 봐봐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냐면 만약에 전면적이 1이라면 확률은 곧 뭐가 된다? 그렇지. 확률은 곧 면적이 된다. 무슨 말이죠? 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률을 바로 도출한다는 아이디어를 쓰는 게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다시 전면적을 몇으로 일단 가정하는 함수를 사용하냐면 전면적이 1인 함수를 무조건 써요. 왜? 면적을 구하면 그게 그 확률이니까. 왜 면적을 구하면 확률이에요? 기하적 확률은 원래 전면적분의 A의 면적으로 구하는데 이 전면적을 뭐로 가정하는 거지? 1이 되도록 세팅하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뭐가 편한데? 얘가 1이면 계산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확률이 곧 면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그래서 면적의 값을 구하면 바로 확률이 나오는 거야. 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거야. 다시 개념 앞으로 넘어가서 자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66조.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그 확률 메커니즘의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너네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함수랑 똑같아. 직선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등등등. 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거기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내용. 1번, 2번, 3번 내용에 좀 체크해드릴 것들 좀 체크해드릴게요. 1번. 자,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입니다. 이거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요. 자, 어디에서 사용하는 함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첫 번째, fx 함수 자체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fx는 모든 정의역 x에 대해서 0 이상인 것들만 활용합니다. 즉, 함수는 항상 x축보다 더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밖에 존재하지 않아야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한글로 조금 적어드릴게. 두 번째는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가 1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전면적이 얼마다? 그렇죠. 전면적을 1로 본다. 이게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입니다. 됐죠? 전면적을 1로 본다. 첫 번째,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전면적을 1로 본다. 전체 면적의 값을 구하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라는 뜻.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둘러싸인 부분의 이제 넓이랑 확률이랑 같아. 라는 거야. 그래서 확률은 곧 뭐다? 확률은 곧 면적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게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 성질? 정의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조건이라고 할게요. 조건이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문제에 어떻게 풀리는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 자, 381번이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예제인 것 같아요. 자, 거기 예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fx는 자 함수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1차 함수죠, 맞죠? 근데 거기 x 정의역 범위 보시면요 0부터 몇 가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0부터 4까지 세팅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함수를 고려할 때 자 이런 직선을 고려하게 되고요 정의역을 0부터 4까지만 보게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지?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왜 이렇게 세팅했을까? 이 면적이 얼마니까? 그렇지. 이 면적이 1이니까 이렇게 세팅한 거야. 됐죠? 자, 첫 번째. 이 함수는 지금 현재 0부터 4까지 해서 fx가 0 이상이에요? 네.
전체 면적 1이에요? 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면적의 값이 곧 확률입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왜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활용하냐면 기존의 이상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별량에 따른 확률이 바로 나왔지.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런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시간이야. 내가 달리기를 해서 집에서 집까지 가는데 달리기를 해서 10분 이상 20분 이하로 도착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확률 변수 자체가 연속 확률 변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 x축에서 10 이상 20 이하의 면적을 구하면 확률이 바로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변수가 이런 카운팅이 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것부터가 일단 불가능하고요. 그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쓰는 겁니다. 되지? 자, 그럼 거기서 지금 첫 번째는 이걸 물어보고 있어. 1 이상 3 이하. 확률은 곧 면적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될까요? 1부터 3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잖아요. 2, 1, 3. 1부터 2, 3, 3까지 이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이 곧 확률입니다. 됐죠? 왜요? 기하적 확률에서 전면적이 이미 몇이라고 가정되고 있어요? 1이라고 가정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곧 확률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구하시면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은 약간 개인차가 있습니다. 알겠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양 자체가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 여기 길이가 2가 되고요. 자, 이쪽 길이는 어떻게 될까? 3 집어넣으면 얼마야? 8분의 3. 1 집어넣으면 얼마야? 8분의 1이기 때문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얼마야? 그걸 2로 나누면 얼마야? 4분의 1 곱하기 높이 하면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죠? 받아들이기가? 좀 그냥 면적 구하면 그게 확률이 된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x가 2 이상인 거 구해봐. 그래서 x 확률 변수 x가 2 이상일 때는 2 이상이니까 빨간색 부분을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빨간색 부분을 이제 구할 때 그냥 그렇죠.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1에서 빼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1에서 빼도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 높이가 지금 현재 2를 넣었을 때는 높이가 4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4분의 1이에요. 그럼 1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3이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4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정답은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때? 사실 이상 확률 변수보다는 귀찮음이 조금 적죠. 그냥 면적만 구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알겠지? 이상 확률 변수는 계산할 게 너무 많아. 평균 계산해야 되고 x제곱 평균 계산해야 되고 분산 계산하고 그러다가 뭐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보면 그냥 끝장나는 거고 맞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얘는 그냥 면적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수월하다 계산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유형 보겠습니다. 일단 끝이에요. 그 예전에는 이 확률 밀도 함수 줄 때 요즘 트렌드는 이 확률 밀도 함수 줄 때 직선밖에 안 줘. 알겠지? 직선밖에 안 주기 때문에 넓이 구할 때 그냥 삼각형 넓이, 뭐 사다리꼴 넓이 이런 거 구하면 됐거든. 근데 예전에는 문제 어떻게 줬냐면 곡선으로 줘. 그래서 적분을 사용해야 됐던 때가 있어요. 요즘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요즘은 그 교육과정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있어요. 그치? 이게 선택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한번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랑 미적 원이랑 확률이랑 묶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을 사용해서 면적을 찾아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꽤 됩니다. 왜요? 수능 필수로 묶였으니까요. 이제 예전에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치? 아니 뭐 물론 미적 원에서 적분을 배우긴 배우죠. 그죠? 그렇지만 확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과 확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미적 원, 미적 투, 뭐 선택 뭐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던 세대였어 그때가. 그래서
굳이 이런 문제를 안 냈다가 이거 재등장을 할 확률이 있죠. 아무래도 다시 등장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은 그냥 직선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유형 1번입니다. 1번부터 체크 다시 하도록 하죠. 자, 유형 1번 아까 체크 안 했지? 자, 유형 1번은 자, 확률분포표를 작성해서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제 읽어보니까 4장의 카드가 깔려 있고요. 임의로 2장을 뽑는 거예요. 자, 두 카드에 적힌 수의 차를 자, 두 카드를 뽑는 건데 두 개를 뽑아서 두 개를 뺀다라는 거야. 차. 그랬을 때 1, 3, 5, 7. 자, 일단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카운팅 하겠습니다.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뺐을 때 가장 최소 2부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면 4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빼면 6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확률 변수로 가능한 건 2, 4, 6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 자, 두 번째,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른 그 변수에 따른 확률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순서상 카운팅하면 되는데 4장 중에 몇 장 뽑는 거지? 일단 4장 중에 몇 장 뽑는 거죠? 그렇죠. 4장 중에 2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다시 2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야? 그 다음에 2가 되는 순서상을 찾으면 돼요. 1, 3, 3, 5, 5, 7밖에 없지? 3개. 그래서 6분의 3이니까 6분의 3으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1, 5, 3, 7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6분의 2. 차가 6이 되는 경우는 1, 7밖에 없죠. 6분의 1. 총합 1 맞아요? 마지막 검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총합 1인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입맛대로 하세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답을 쓸 때는 약분해서 적어주는 게 맞고요. 제가 약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분포표로부터 평균 분산을 계산할 때 약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여기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넘어가죠. 자, 390번. 자,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다. 정의역이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을 대입하면 되는데요. 확률 분포표를 굳이 써드리면요. x값으로 될 수 있는 것이 1, 2, 3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1일 때는 1 대입하면 돼요. 그게 확률을 나타나게 해주는 함수기 때문에 부르는 말이 확률 질량 함수예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몇 k? 2k. 2를 넣으면 몇 k? 3k. 3을 넣으면 4k 나오게 되고요.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확률의 총합은 1이다를 통해서 k값을 먼저 도출합니다. 그럼 몇 k가 1이에요? 9k가 1이니까 k는 9분의 1이 되고요. 여기다 대입하면 9분의 2, 9분의 3, 9분의 4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게 돼요. 자, 정답은 k값까지만 일단 도출하면 되기 때문에 9분의 1이 정답입니다. 자, 유형 3번. 자, 크기가 같은 파란색 연필 4자루. 394번. 파란색 연필 4자루. 색연필 4자루. 노란색 색연필 3자루 중에서 임의로 3개 뽑는다. 3자루를 임의로 뽑는다. 그랬을 때 뽑은 파란색 색연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뽑은 파란색 개수가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자. 3개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파란색이 몇 개? 0개 가능합니다. 노란색 3개로 다 뽑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0개 가능하고, 그 다음에 1개, 2개, 3개까지 가능해요. 됐죠? 각각의 확률을 찾아야 돼요. 여기가 조금 귀찮다. 자, 7자루 중에 3자루를 뽑는 거라서 7, 3이 전체 확률이고요. 전체 경우의 수고요. 자, 계산은 7, 6, 5, 3, 2,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6, 35. 35가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 파란색을 하나도 안 뽑는 확률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노란색 3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를 조금 굳이 써드릴게. 굳이 써드리자면 자 7C3분의 노란색 3개 중에 의도적으로 3개 이렇게. 그래서 35분의 1 나와요. 계산하시면 자 여기 다 써드릴게요. 자 7C3분의 파란색을 하나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 4개 중에 하나만 뽑고 나머지 2개는 노란색 3개 중에 칸수를 너무 좀 좁게 잡았나? 노란색 3개 중에 나머지 2개를 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들어가고 자 2일 때는 자 노란색 파란색 4자루 중에 2자루는 파란색으로 뽑고 나머지 하나는 노란색 3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3개는 자 4개 중에 3자루를 의도적으로 파란색으로만 뽑는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죠? 이런 문제.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 알겠지? 직접 확률을 구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고 익스펙테이션 구하고 분산 구하고 뭐 이런 것들. 사실 그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 상황이다. 그럼 여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왜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 이상 2 이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치? 침 뱉어 침. 이렇게. 별명 붙여줄 거야. 히드라라고. 그래서 이거 2개만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얘는 P가 자, 변수가 1일 때의 확률과 변수가 2일 때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자, 계산은 자 35분의 앞에 게 12가 나오고요. 뒤에 게 18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약분까지 처리해 주시면 7분의 6 이렇게 됩니다. 넘길게요. 자, 398번. 자, 연속 확률 변수. 마이너스 1부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골라볼래? 라는 뜻이에요. 1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고려했을 때 2를 잡아버리면 망합니다. 왜 망하죠? 전체 면적이 4가 돼서 망하는 거야. 전 면적이 1이 돼야지 확률 밀도 함수야. 1번 안 됩니다. 그죠? 2번은 자, x를 줬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고려하면 망했어요. x축 밑으로 떨어지면 망하는 거야. 2번도 안 됩니다. 3번 x 플러스 1 자, 이렇게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데 2 4 면적이 2죠? 망했네. 그치? 안 되는 거야. 자, 3번도 안 되고 4번 볼게요. 4번은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V자가 몇 칸 올라가 있어? 한 칸 올라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것도 망했죠. 맞죠? 그 1, 여기가 그 이쪽 넓이만 생각을 해봐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치?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3이라서 2로 나누면 2분의 3인데 높이가 1이라서 면적이 2분의 3이잖아.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야? 면적이 3이잖아. 망한 거지. 그치?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자, 5번은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V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한 칸 올리는 거야. 한 칸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면적 2분의 1, 요거 면적 2분의 1이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면적이 1입니다. 그리고 0 이상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넘길게요. 자, 유형 5번에 자, 여기서부터 조금 연속 확률 변수 조금 이제 들어간다요. 실전으로.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자, 그런데 이건 정의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주실 때 좀 조심히 그려주시면 돼요. 보면은 0부터 2까지, 2부터 5까지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정의역을 일단 이렇게 나눠. 근데 0부터 2까지는 2분의 kx야. 이거는 1차 함수고요.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x가 2일 때 얼마니까? 2 집어넣으면 k죠? 여기가 k가 되는 거야. 그리고 2부터 5까지는 k 상수함수라서 쭉 연결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일단 전면적이 1이 된다를 통해서 k 값을 먼저 도출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5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k이기 때문에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8인데 2로 나누면 4라서 면적은 4k가 나오고 이게 1이다를 풀어서 k를 일단 4분의 1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결국 x가 1, 2, 3일 때의 면적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정답인데 얘를 구해서 1에서 빼도 돼.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일 거고 여기는 기울기 활용하는 거야. 자, 1대 2, 2대 4야. 알겠지?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8분의 1이 되고요. 여기가 높이가 8분의 1이고 밑변이 1이니까 이 면적은 16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이 16분의 1이 나오니까 정답인 부분은 1에서 16분의 1을 빼서 16분의 15로 가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이 16분의 15가 되는 거다. 그렇게. 자, 유형 6번. 자, 상금 나와 있고 장수 나와 있고요. 얼마야? 100만 원 맞아요? 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돼, 요즘 시즌. 해운권 500만. 10만 원. 100만 원 나오면 10만 원이야? 5,000원. 뭐야? 그 다음 만 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5,000원 뭐냐, 짜치게. 야, 5,000원 요즘 5,000원 뭐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니? 우리 때는 이제 5,0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었냐면 떡볶이 사 먹고 튀김 추가해. 그리고 먹고 나서 좀 이렇게 좀 텁텁하잖아. 분식이니까 이제 슬러시를 먹어.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슬러시까지 다 먹으니까 뭔가 또 밥 같은 게 또 땡길 수도 있잖아. 김밥을 먹어. 얼마 남죠? 2,700원 남죠. PC방을 가요. 700원. 그 월드폰 사 먹으면 딱 맞게. 사회생일 5,000원 하셨는데 괜찮죠? 예전에는 5,000원이 국밥이었어요. 국밥 가격 한 그릇 무조건 5,000원. 지금 얼마지? 만 원 넘지. 그래서 아니 국밥이 만 원 넘는 것도 놀라울 따름이지만 치킨이 거의 3만 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무슨 닭을 뭐 업어서 키우나? 이렇게? 어떻게 닭이 3만 원이 넘냐 진짜 말이 안 돼. 요즘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이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요즘 그 튀김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요. 튀김 공부를 조금 해서 집에서 나 튀겨 먹을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뭔가 딱 깨달음이 얻어질 때 뭐 하면 될까요? 차리면 되겠네. 차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튀김 공부를 조금 하고 나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염지, 닭 염지하는 방법. 저희 할인 해주실 거예요? 어? 저희 할인 그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안 알아본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진짜 많아요. 근데 알아? 사람들이 제가 소름이 돋았던 건 뭐냐면
뭐였더라? 맥도날드였을 거야.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의 개수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 매장 개수가 더 많다는 걸 보고 너무 경쟁자가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미국의 맥도날드가 별로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맥도날드는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아무 데나 지점을 열 수가 없잖아. 그치? 너 생각해봐. 내가 이거 진짜 건물 무너뜨리고 나 여기다 맥도날드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세울 수 있어? 안 돼. 이거 아무렇게나 해주는 거 아니야. 무너뜨리고라는 말 영상에 들어갔네. 이것까지만 풀고 쉴게요. 389 전체가 500이지. 어쨌든 우리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확률 변수 x잖아. 평균 구하기 위해서는 p가 필요합니다. p 확률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쉽죠. 500분의 1 이거 500분의 10 500분의 100 500분의 389 해서 곱하고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정답은 5,000원 나오고 5,000원. 야, 이 행운권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 평균은 5,000원이야. 그럼 너가 만약에 5,000원도 못 받잖아? 네 운은 쓰레기인 거야. 근데 그 쓰레기 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대망했죠? 쓰레기야 진짜. 딱 5분 쉬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없어? 어디까지 했더라요? 수학 관련된 과가 수학 관련된가? 참고로 너희들이 이제 수학과를 가는 거는 나는 너희들이 진짜 트렌드에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 트렌드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순수 수학을 갖다가 전공할 사람들은 그 교수 할 거면 그렇게 하세요. 내 꿈이 교수 또는 연구자 이런 쪽에 꿈이 있으신 분들은 순수 과목을 전공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나중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야. 너의 막 논문을 작성, 너만의 수학의 개념을 만들어. 신동호의 1 더하기 1은 3법칙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거 전공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막 재밌고 이런 이론을 만드는 게 재밌고 나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뭔가 새로운 수학 체계를 만들 거야. 이런 게 굉장히 재밌고 막 이러면 그쪽으로 가도 좋아. 근데 그게 아니면 가지 마세요.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의 트렌드는 뭐냐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 그런 데를 가. 차라리. 그게 저희 때는 공학 계열이었던 거지. 전기공학, 전자공학. 차이가 뭐게? 전자공학, 전기공학. 차이가 뭐게? 전자공학은 이거 전자공학이야. 전기는 이게 전기공학이야. 알겠지? 공학 강조드립니다. 공학계열. 기계공학. 제 친구는 자동차 공학을 갔는데 카센터죠. 카센터 하나를 딱 차렸어. 얼마 벌 것 같아? 한 달에 2,000만 원. 와. 진짜 많이 벌지. 근데 많이 버는 대신 쉬는 시간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침에 9시에 문 열어서 저녁 6시까지 차 고쳐. 그리고 퇴근해. 그거를 주 6일 근무를 해요. 일요일만 딱 쉬는 거야. 쉽지 않아. 그지? 근데 이렇게 이제 꼬박꼬박 일하고 2,000원 벌고. 근데 이렇게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차는 계속 고장나는 거야.
맞잖아. 차는 계속 고장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차는 계속 고장나고 사람들은 차 없이 살 수 없다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좀잘 고치면. 다시 네가 카센터 사장이야. 자동차가 하나가 딱 들어왔어. 트럭이 딱 들어왔는데 트럭이 딱 들어온 거야. 근데 네가 딱 고쳤어? 예를 들어서 여기 바퀴에 나사가 4개가 박혀야 되는데 나사를 하나만 박은 거야. 일부러 들고 친 거죠? 근데 이 새끼가 가다가 바퀴가 뽕 빠졌네? 근데 그 바퀴가 뽕 빠졌는데 지나가던 사람 머리에 맞았어. 머리가 바퀴로 바뀌었어. 그런 게 아니잖아. 죽네. 근데 얘는 멀쩡해? 바퀴가 빠졌다니까. 몇명 죽었지? 빵케. 너무하지. 너무 더 이거 진짜예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힘든 직업인 게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들은 실수는 사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 봐봐. 우리 실수는 뭐야? 그냥 이거잖아. 이거 맞으면 어떻게 돼? 슬퍼요. 그냥 우울해. 근데 얘네들은 요당당 못 나오는 거지. 빨리빨리 되는 거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지. 진짜 신기하죠? 아니 이렇게 하는 걸 강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내가 포인트 직업이었잖아. 포인트는 이거야. 너가 선택하는 직업은 항상 대체 불가능한 거여야 돼. 알겠지? 생각해보면 차를 고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은 항상 차를 타니까. 수요의 문제. 그치? 두 번째, 평생 차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치? 그러니까 평생 고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차가 한 번 사면 고장나죠. 맞죠? 자주 고장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전망 있다라는 느낌보다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수학은 끝났어요. 내가 봤을 땐 수학 가지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인구전력이잖아. 이제 인구전력.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르칠 학생들이 많은데 나중에 가면은 막 2명 앉아있고 이러면 너 생각해봐. 2명 가지고 자 수학 시험 자 10명의 성적 가지고 선생님 반에 10명이 없는데 어떻게 10명의 성적을 조사하죠?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대부분 반에 10명 앉아있는 걸 이해 못하는 세대가 됐더라고. 이제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충격적이었어. 초등학교가 반이 한 학년당 5개밖에 없는 거야. 반이 1반, 2반, 3반, 4반, 5반이. 반 하나당 몇 명이게? 10명. 비슷한 6명. 네? 한 반에 6명. 그러니까 한 명이 30명. 여기 지금 20명. 아니 근데 왜 반을 받아야지. 만드는 거예요? 선생이 많으니까요. 학생에 비해서 선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반을 그렇게 쪼개는 거예요. 설마 선생님 수가 학생보다 많이 열여섯 그런 거지. 대학교는 망했어요, 진짜. 그러면 30명 합치면 100명인데 체육대회 때 뭐 하죠? 줄다리기 할 때 6명씩. 랜서면 쥐라 진짜 우울하다, 진짜. 그치? 뭐야? 방금 얘기했지. 야, 이거 389명 진짜 재수없는 애들. 넘기시고. 유영씨 7번 했나요? 예. 3번, 8번. 안 했어. 불량품 3개가 포함된 그럼 불량품이 몇 개야? 불량품 3개, 정상 제품 몇 개죠? 6개.
임의로 두 개를 뽑아요. 뽑은 불량품의 개수.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 0, 1, 2. 두 개 뽑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불량품을 뽑을 확률을 각각 계산하시면 되고, 전체 9개의 제품 중에 2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이제 경우수는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죠. 9, 1로 계산하면 9, 4, 36, 36분의 이렇게 들어가겠죠. 36분의 36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두 개의 제품을 뽑을 때 불량품을 안 뽑을 확률은 정상 제품 6개 중에서 의도적으로 2개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 5, 2, 1, 15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자, 하나를 뽑겠다는 건 불량품 3개 중에 하나를 불량품으로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상 제품 중에 하나를 뽑는다. 이렇게 들어가고 3, 6, 18 이렇게 들어가고, 자, 2개를 불량품으로 뽑으려면 3개 중에 2개를 불량품으로 뽑으시면 돼서 3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검산 총합이 1이 맞니? 맞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잡스러운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익스펙테이션부터 보죠. 자, 얘는 자, 0 곱해지는 건 계산 안 하고, 자, 36분의 18 더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6 이렇게. 그래서 36분의 24 나오는데 12로 약분하면 3분의 2입니다. 평균 3분의 2 나오고. 자, 익스펙테이션 x 제곱 구하시면 그 변수를 그냥 제곱하면 돼요. 1, 4.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더한다. 자, 따라서 36분의 18 더하기 4, 3, 12. 자, 30이기 때문에 36분의 32라고 쓰겠습니다. 자, 따라서 분산은 제평평제야. 제곱의 평균에서 36분의 30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서 9분의 4를 빼야 돼. 근데 9분의 4는 36분의 16. 따라서 36분의 14가 나오게 되고, 2로 약분하면 18분의 7. 정답은 3번 나오고. 뭐 기계적인 계산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너네들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났죠? 여기까지. 자, 오늘은 최대한 여기 유형 문제를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한 45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기계적인 계산들밖에 거의 없어서 금방금방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푸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은 최대한 이거 유형 문제 다 풀고 가야 돼요.